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컬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컬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보색이라든지 여러가지 대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오늘은 그 여러가지 이제 컬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정한 컨셉트에 맞는 컬러를 배치하는 법 그리고 배색하는 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컨셉트에 맞는 컬러 결정하기부터 볼 건데 제가 지금 여기 문제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할 사항을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5가지 유기농 곡류로 만든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 제품의 종이 패키지를 디자인하려고 한다. 이 제품에 어울리는 오도 배색이라는 거는 5가지 색상을 가지고 배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메인으로 정해야 되는 컬러는 어떤 것이고 톤은 무엇인가? 메인 컬러와 메인 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야 하는 색이 모두 5가지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프로젝트는 식품 패키지에 관한 것이므로 식욕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야 할까? 여기서 제품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종이의 최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컬러는 어떤 것인가? 매체의 특성 파악.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 패키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가 인쇄될 패키지이기 때문에 어떤 매체로 인쇄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종이의 최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컬러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제 어떤 종이인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자, 체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도 배색을 정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유기농 곡류이긴 한데 5가지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곡류, 유기농 이거 2가지도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유기농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또 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이라고 했을 때 약간 자연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컬러가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녹색. 근데 일반적인 굉장히 원색에 가까운 그런 녹색보다는 약간 밝은 톤의 연두빛에 가까운 그런 라이트한 녹색이나 아니면 약간 카키톤을 띠는 그런 녹색이 생각이 나고요. 또 곡류라고 했을 때는 전 약간 베이지 톤이 떠오르더라고요. 브라운 톤이라든지 베이지 톤이라든지 보통 시리얼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색상 있죠. 진짜 저희가 이제 먹는 그 시리얼 색상 있죠. 그 색상이 떠올라요. 밀 색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칼로리가 낮대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좀 무겁지 않고 가벼운 라이트한 톤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종이 패키지를 디자인하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종이에 이제 인쇄를 했을 때 좀 최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컬러들 메인과 서브 컬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 곡류로 만든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 제품의 종이 패키지.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하면 좋은 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곡류로 만든 또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 제품을 누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기? 노인? 운동선수? 제 생각에는 시리얼을 언제 먹을까부터 생각을 했을 때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먹진 않지만 시리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좀 바쁠 때 간단하게 먹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칼로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먹겠죠. 다이어트에. 대체로 이제 여자들, 뭐 약간 다이어트에 좀 신경을 쓸 만한 여자들, 그리고 뭐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는 조건에서는 사실 시리얼을 먹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좀 바쁜,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좀 바쁜 상황에서 아침 대용으로 먹을 것 같아요. 후식으로 먹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고 바쁜 직장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아이나 노인보다는 좀 젊은 층이 찾을 것 같아요. 건강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힌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색상들을 이제 이 글자들에서 이미지화를 시켜서 컬러로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인으로 정할 컬러를 뽑기 위해서 키워드를 축출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겁니다. 일단 크게 3가지 정도로 키워드가 압축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칼로리를 낮춰주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는 곡류로 만든, 세 번째는 유기농.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품을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면 해석이 따라오게 되는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컬러에 대해서 갈피를 잡게 된다.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시리얼은 언제 사용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시리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주 구매층은 누구인가? 네 번째, 어떤 장소에 디스플레이 되는가? 다섯 번째, 가격대는 어떤가? 제품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에 있었던 요 문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보여지는 거 이외로. 제품 자체가 시리얼이랬으니까. 그리고 유기농이랬으니까. 자, 시리얼은 아까처럼 아침에 바쁠 때 먹는 대용 식사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밥하기 귀찮을 때나 뭐 시간이나 뭐 재료가 없을 때 간단하게 먹는 그런 식사죠. 두 번째는 다른 시리얼과 차별화되는 부분. 유기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기농이거나 아니면 칼로리가 낮다. 요거 2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곡류로 만드는 거야 당연하고. 그리고 주 구매층은 이렇게 바쁘고 또 유기농이라든지 저칼로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주 구매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현대 사회의 직장인, 좀 바쁜, 다이어트에 관심 많고 건강에 관심 많은 그런 젊은 여성들, 커리어 우먼들이 이거를 찾을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 디스플레이 되는가? 시리얼 어디 가면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있겠죠. 가끔 드럭스토어에도 있고요. 회전율이 그렇게 느리지 않은 장소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어떤가? 가격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가지 유기농 곡류로 만들었고 칼로리가 낮고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비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도 유기농이고 뭐 유기농의 곡물이 또 5가지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칼로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양이 적고 더 비싸지 않아요? 그죠? 일반적인 뭐 후르츠링이라든지 후르츠링이라든지 뭐 그냥 콤프로스트 막 단맛 이런 거 있죠? 초코칩스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유기농이나 뭐 건강한 것들이 들어갔다. 뭐 건 블루베리, 건
크랜베리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유기농 뭘로 만들었다거나 저칼로리라거나 이러면은 몇십 그램이 더 적은 데다가 가격은 1,000원 이상 비싸더라고요. 제가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 먹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놀라 뭐 일반적인 시리얼에 비해서는 영양이 많으면서 좀 칼로리가 적고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비싼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격대가 저 차별화되는 점 때문에 약간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키지 디자인을 하실 때 저렴해 보이는 컬러가 아니라 약간 고급스럽게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컬러 이미지 형용사를 추려내는 단계입니다. 컬러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 이미지 형용사는 글자에서 느껴지는 컬러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1차 선별, 2차 선별이 있죠. 1차 선별에 부드러운 아침,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 칼로리에 방해를 주지 않는 유기농으로 선별된 인위적이지 않은 농업 방식,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에 좋은, 바쁜 아침에 느긋한 식사, 높은 가격대에 차별화된 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분석했던 걸 토대로 조금 더 이거를 풀어본 거예요. 좀 분해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느껴질 만한 이미지를 뜯어낸 겁니다. 일반적인 아침이 아니라 부드러운 아침이죠.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아침, 그리고 이게 유기농이기 때문에 또 칼로리에도 저칼로리라고 했으니까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 그리고 칼로리에 방해 주지 않는, 유기농으로 했으니까 유기농으로 선별된, 그냥 유기농이 아니라 선별된 거예요. 좀 특별한 거죠. 유기농이라 했으니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울 거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누가 관심이 있어요? 보통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에 좋은, 바쁜 아침에 느긋한 식사, 그리고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좀 높아도 돼, 가격대. 너무 싸면 오히려 재료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2차 선별을 할 때 형용사만 뽑아와요. 2차 선별, 부드러운, 건강한, 내추럴한, 가벼운, 환한, 공유의, 정적인, 고급스러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차 선별에서는 분석 자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단어들 가운데 명사 또는 형용사가 있는지를 살펴 그것들을 추려내는 거. 그리고 2차 선별에서는 1차 선별에서 추려낸 단어들에서 컬러와 연결될 수 있는 형용사를 추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약간 막연하게 생각이 됐고, 배색 모르겠는데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다면, 그리고 좀 뻔하게 갔다면요, 유기농이니까 녹색, 곡물이니까 갈색, 이 정도까지밖에 만약에 안 떠올랐다면 거기서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접근을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수록.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포지셔닝 해보는 겁니다. 그래프가 있죠. 자, 위쪽은 부드럽고 아래쪽은 딱딱하고 오른쪽은 정적, 왼쪽은 동적인, 이렇게 지금 형용사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형용사들을 풀어놨습니다. 부드러운 쪽으로 갈수록 가볍고 맑고 상쾌하고 밝고 좀 깔끔한 내추럴한 쪽으로 가게 되고요. 정적으로 갈수록 고급스럽고 단순하고 은은하고 그윽하고 고상하고, 또 동쪽으로 갈수록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고 모던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단어들이 많죠. 여기에서 하나씩 뽑아서 추려내는 겁니다. 이걸 이미지로 바꿨을 때, 컬러로 바꿨을 땐 어떻게 될까? 예전에 저희가 수업할 때 컬러에도 차갑고 따뜻한 것이 있고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울하고 밝은 게 있고
좀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경박한 것도 있다고 했죠. 지금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배색들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거듭하면서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작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톤과 어떤 컬러를 결정할 수 있을지 결론을 한번 내려봐요. 일단 톤을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부드러운, 가벼운, 환한, 정적인, 인위적이지 않은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드럽고 가볍고 환하다고 했으니까 명도가 일단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명도가 높다는 거는 어둡지 않고 밝단 얘기예요. 컬러 자체가, 톤 자체가. 그리고 자연스럽다 했죠. 인위적이지 않은 이런 내추럴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정적이고 환하고 가볍고 부드럽고니까 채도가 너무 세지 않아야 돼. 순색에 가까우면 안 돼요.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채도가 약해야 돼요.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약간 무채색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힘이 약한 파스텔 톤의 컬러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단 채도와 명도의 답이 나왔다면 색상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볼게요. 일단은 유기농은 그린, 또 브라운, 옐로우 그린 등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있죠? 옐로우 그린. 이것도 거의 옐로우 그린이고요. 그린이긴 하지만 그린, 브라운, 옐로우 그린. 그리고 여성을 뜻하는 그런 컬러들. 내추럴한 것 중에 밝으면서 인위적이지 않고 채도가 낮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옐로우 톤, 또 오렌지 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쁜 아침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약간 현대사회를 느낄 수 있는 컬러, 바쁜 모던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컬러는 뭐가 있을까? 약간 차가운 느낌의 그레이가 낫겠죠. 여기 그레이 블루. 그리고 공유를 떠올리려면 다크 브라운이나 밀크 브라운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게 지금 5가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뽑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물론 예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컬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체크사항이 있죠. 이 컬러를 확정짓기 전에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을 빠뜨린 게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사항은 이거 중요하죠. 사실 패키지에 들어갈 이미지 또는 사진이 있는가. 왜냐하면 보통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따라가요. 패키지의 디자인들은. 사진이 있잖아. 이미 시리얼을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에 들어가 있는 컬러의 기준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패키지 같은 경우 로고 디자인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이미 켈로그라던가 후르츠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의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약간의 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서 내놓는 편이고요. 그래서 로고나 이미지나 사진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이 있다면 사진의 메인 컬러는 무엇이고 느낌은 어떤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정적인지 다이나믹한지, 그리고 이 제품의 유통기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것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이고 디스플레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유통기간이 만약에 유통기한이랑 달라요. 유통기간이 한 6개월이야.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간도 뭐 한 1년 돼. 그러면 유행을 타지 않는, 계절과 상관없는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래쪽에도 지금 나오죠. 여름이나 겨울 등 특정 계절과 상관이 있는가, 또는 특정 시즌과 상관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특별, 뭐 발렌타인 특별, 이런 것들이랑 맞물리지 않는지, 계절이라든지 시즌별 특징과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진 않는지. 그리고 특정 제품과 콤보를 이루지는 않는가. 어떤 제품이랑 다른 제품이 콤보를 이루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각각의 디자인보다는 합쳐졌을 때의 디자인이 조금 어울려야 되거든요. 세트죠, 세트. 세트처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 경쟁 상품이 컬러를 선점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만약에 뭐 블루베리가 들어간 시리얼을 제작을 하기로 해서 뭐 연보라색이랑 뭐 그린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컬러를 뭐 뭘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기로 했어. 근데 경쟁 상품이 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내가 컬러 고른 거랑 거의 같은 컬러로 이미 디자인이 막 나와 있고, 소비자들도 그 색깔만 딱 떠올리면은 그 시리얼들을 막 떠올리게 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새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좋죠. 왜냐? 뭐 표절이고 이런 걸 떠나서 디자인을 할 때는 일단은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디자인인데 내가 그 컬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버리면 고객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조차도 봤을 때 그렇게 개성이 있지도 않고 경쟁 상품이랑 좀 달라 보여야 되는데 비슷해 보이면 뭐 사 먹던 거 먹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좀 내 건 다르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컬러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체크사항들이 있어요. 그냥 색을 정하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패키지에 삽입될 이미지가 정해진 상태라면 패키지의 컬러는 당연히 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철저히 염두하고 컬러를 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디스플레이 기간이 컬러를 정하는 데에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시즌 상품이라고 해서 겨울이나 여름 등 특정 계절에 주로 전시를 되는 거라면 계절감 방영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특정 제품과 콤보를 이룰 경우 어차피 같이 구매를 해야 된다면 같은 회사의 제품 사도록 끌어당겨야 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제품을 컬러를 맞춘다면 다른 제품이더라도 한 쌍이라는 이미지를 실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식품은 아닌데 저는 제가 이제 이용을 하는 게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와 린스 뭐 이런 거 있죠? 샴푸, 린스, 그다음 뭐 헤어 영양제 같은 거 각각 다른 회사 거 쓰지 않아요. 그냥 샴푸 샀으면 린스 코너로 가서 똑같이 생긴 린스를 그냥 삽니다. 그렇게. 그게 콤보예요, 콤보. 샴푸랑 린스랑 따로따로 사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아니고 성분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내가 쓰는 샴푸가 이거니까 쓰는 린스도 여기 거 해야지 하고 똑같이 생긴 똑같은 향을 갖다 고르게 돼요. 똑같은 회사 거라도. 그 패키지를
디자인할 때 생각보다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소비를 했던 걸 생각을 해봐도. 운동복도 그런 거 아닌가? 운동복도 좀 그런데 뭐 하의를 샀을 때 상의를 따로 안 사고 저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 그 마네킹 입고 있는 거 위주로 그냥 걸쳐가지고 입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네요. 자, 형용사와 맞는 컬러를 찾는 게 중요한데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형용사란 색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고요.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 모두 단어와 컬러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와 컬러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짝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컬러를 분석하시거나 적용을 할 때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는 형용사를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 형용사 안에서도 어떤 거는 여성성이 있고 어떤 거는 남성성을 내포하고 있고 어떤 건 중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젠더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단어에는 크게 그런 것들이 갈려있진 않지만 실제로 저기 프랑스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언어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있어요. 아무튼 자 볼게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떠나서 우리가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렇게 딱 남들이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거치면 좋다는 거예요. 남자라서 이렇고 여자라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댄디한, 모던한, 강인한, 귀여운, 맑은 등등등등등 있어요. 여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느껴지는 단어를 고르자면 댄디하다, 모던하다, 강인한, 끈질긴 요렇게가 있겠고요. 좀 여성스러운 단어를 고르면 귀여운, 온화한, 여성스러운, 고상한, 갸냘픈. 그리고 중성적인 단어는 경쾌한, 외로운, 우울한, 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컬러로 바꿨을 때 댄디한, 모던한, 강인한, 끈질긴 이렇게 되고요. 퍼플 블루, 블루 그린, 그린. 그리고 귀여운, 온화한 등등등은 옐로우, 레드 퍼플, 퍼플. 뭐 중성적인 단어들은 옐로우와 그린 옐로우 등등이 있겠네요.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은 바버샵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가는 좀 트렌디한 헤어스타일 연출을 클래식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또 받지 않더라고요. 포마드 컷이나 이런 거 뭐 이제 옛날 이발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턱수염도 모양 내주고 또 머리도 이렇게 하는 데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버샵 디자인을 맡았다고 해봐요. 근데 바버샵 디자인에서 여기에서 어울리는 분위기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귀엽고 갸냘픈 이미지로 가면 그게 장사가 될까요? 그 샵이? 어울리지가 않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버샵 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 댄디, 모던, 강인, 끈질긴 다 들어가겠네. 뭐 약간 고상한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부드러운이나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단어의 속성을 성별로 나누는 것은 그 단어가 지향하는 힘의 방향이 강한 쪽을 가리키느냐 약한 쪽을 가리키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인함이라는 단어는 뜻 자체도 힘이 강한 것을 의미하지만 속성 자체가 남성적이에요.
좀 그냥 이제 뭐 단호한, 엄격한, 규격화된 이런 것들도 힘으로 따지면 강한 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톤으로도 연결 지을 수가 있고, 채도가 강하거나 명도가 어두울수록 컬러는 좀 강해져요. 채도가 강하고 명도가 어둡다는 거는 색 자체가 좀 세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채도가 흐리거나 명도가 밝을수록, 파스텔 톤에 가까울수록 힘은 약해요. 색이 약하면 거기서 떠올리는 그런 단어들의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이어트용 여성 패키지를, 시리얼 패키지를 이제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색들이 조금 더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나 세대, 제너레이션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단어에 대해서 또 나이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나이대를 떠올려서 단어를 매치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나눠보면 맑은, 귀여운, 부드러운, 안정맞은 이런 것들은 좀 애기 같은 느낌. 10대 같은 경우에는 경쾌하고 밝고 풋풋하고, 20대는 싱그러운, 젊은, 활기찬, 30대는 성숙한, 젊은, 힘찬, 열정적인, 40, 50대부터는 완숙, 기쁨, 절제, 60대 이상은 그리운, 외로운, 차분한, 조심성 있는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이제 단어에서 이렇게 세대나 나이를 나눈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이미지 형용사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배색이 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톤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차이점이. 똑같이 레드, 옐로우, 그린인데 톤에 따라서 느껴지는 이런 나이대가 있어요. 실제로 나이에 따라서 어울리는 톤도 다르고요.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채도가 낮아지고 명도가 낮아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컬러가 되고요. 채도가 약하고 명도가 높아지면 어려지죠. 많이 어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가장 풋풋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 활기차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젊은 느낌이 드는 거는 채도가 세고 명도도 높을 때. 자, 이제 배색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단색과 배색의 차이. 지금까지 제가 배색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어요. 직접 해본 적은 없죠. 네, 2가지 이상의 색을 같이 배치를 해서 어떤 느낌을 주거나 의미 전달을 하는 거를 배색이라고 해요. 배색은 주목성을 높이고 또 시각적으로 가독성도 높여주지만, 일단 느낌을 위해서 배색을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죠. 배색. 그러니까 사실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런 식으로 단색이 주는 느낌은 딱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지만요, 배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나 느낌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워요. 여운이 길게 남고 그만큼 보는 이로 하여금 어우러짐의 풍미와 깊이를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컬러 자체가 메인 컬러, 서브 컬러, 포인트 컬러 이런 식으로 배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디자인에서 컬러를 정하는 순서의 기본이에요. 기본 패턴. 메인 컬러를 잡고 그 다음에 걔를 더 돋보이게 해줄 만한 서브 컬러를 정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주는 포인트 컬러를 정하는 거예요. 메인 컬러는 컨셉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서브 컬러는 전체 컨셉을 북돋아주거나 또 메인 컬러와 잘 섞이면서 색다른 매력을 부과하게 되는 컬러예요. 포인트 컬러는 가독성이라든지 주목성을 위한 부분 또는 엣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쓰이는 컬러죠. 지금 그림 A와 B가 있는데, 그림 A처럼 배경이 블랙에 가까운 좀 저명도의 컬러로 돼 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중명도 이상의 컬러가 올라오면 좀 포인트의 느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일단 배경이 검기 때문에, 쟤는 누구랑 싸워도 지는 컬러이기 때문에 위에 쟤보다 조금만 밝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포인트처럼 보여. 다 막 쳐. 좀 뚜렷해 보여. 노란색 원이 가장 채도가 뚜렷하긴 하지만 배경이 워낙 검기 때문에 나머지 뭐 파란색이라든지 이 자주색 같은 경우에도 도드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노란색의 원만 포인트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림 B를 보시면 노란색이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는 그레이랑 약간 맹하게 섞이는 듯한 느낌 들죠. 차이가 덜하니까. 자, 이렇게 채도가 강하고 주목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면적이 크건 작건에 상관없이 드러나는 색이 돼요. 포인트 역할은 말 그대로 주목받는 건데 채도가 높은 컬러가 면적마저 넓다면 메인과 포인트 둘 다 차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림 C와 D가 있는데요. 그림 C에서 채도가 높은 마젠타가 꽃분홍색이에요. 배경색. 이 채도가 굉장히 높고 나머지는 좀 약하죠. 마젠타가 완전히 면적을 다 차지를 하면서 배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보통 배경이라고 하면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서는 배경색이 가장 주목성이 크고 내 눈의 시각을 다 끌어버려요. 그래서 이 메인 컬러는 마젠타가 될 수도 있고 포인트 컬러가 마젠타가 될 수도 있어요. 마젠타가 포인트자 메인이고 나머지 컬러들은 다 서브 컬러가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그림 D를 보시면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좀 파란색 정사각형 있죠. 이게 눈에 좀 띈단 말이에요. 그나마 채도가 제일 높아서. 무조건 면적이 작다고 좀 포인트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컬러 배색 하실 때는 면적과 비례 또 이제 위치에 따른 느낌을 가늠해보고 또 그렇게 가늠해보고 싶다면 가능한 한 위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세요. 또 모든 컬러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색은 그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근데 사실 각각의 컬러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느낌을 위해서 조합한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배색이라는 게 사실 쉬운 영역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약간 공부를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되새김질 해가지고 하면서 하면 그래도 좀 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여기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팁. 아마 이건 실무에서 제가 좀 느꼈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했을 때 공감하실 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부드러운 컬러로 배경을 마감했다면 경솔하게 강렬한 색을 포인트로 주지 말자. 두 번째, 차가운 색을 주도색으로 전체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경망스럽게 따뜻한 색을 갑자기 집어넣지 말자. 억지로 하는 건 모두 다 민망하다. 세 번째, 위를 무겁게 했다면 아래는 가볍게, 아래를 무겁게 했다면 위는 가볍게 하라.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 다음, 한 가지 색이 강하면 다른 것들은 약하게 하라. 합창단에서 솔로가 노래를 부를 때 다른 단원들은 화음만 깔아주면 된다. 다 강하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색이 한데 어울려 자아내는 느낌으로 갈 것이라면 들어갈 색들을 거의 비슷한 톤으로 맞춰라.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버려야 할 순간에는 과감하게 버려라. 마음에 드는 컬러가 많다고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 정말 내가 학생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그림 그릴 때든 디자인할 때든 어떨 때든요. 좋아하는 컬러라고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조잡해집니다. 눈에 띄는 거 결국에 하나도 없어서요. 그리고 마지막 거,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서 해놓은 게 아깝다고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 매달리는 거.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결혼한다면 그 후에 있을 후회를 버려야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버려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팁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저 시리얼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 언제 만날진 모르겠지만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첫 화면에서 봤던 컨셉에 맞는 컬러 결정에 5가지 유기농 공유로 만든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 제품의 종이 패키지 디자인에 사용될 만한 5도 배색을 정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5월에는 저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